자, 오늘은 유튜브 영상 편집 과정의 제일 첫 시간인데요.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관련된 페이지는 저희 5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알아보기와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실제 보시기도 하고 혹시 이 중에서는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가지고 올리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유튜브라는 거는 2005년도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됐던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유튜브라서 실제 일일 시청 시간은 10억 시간으로 전 세계 91개 국가에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80개 언어로 무료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런 큰 채널이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 마케팅하고자 하는 것들을 올려서 홍보를 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가수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조금 더 유명하게 알려지고 싶을 때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이런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올려보는 과정부터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제 유튜브로 떡상한 유튜버들의 종류를 이렇게 모아놔 봤는데요. 혹시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마도 아실 분이 이 주영규 씨, 신사임당 씨의 채널을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 이분은요, 유튜브 채널을 얼마 전에 판매하시고 다른 채널을 계속해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채널 자체를 10억이 넘는 돈, 그러니까 100억 정도 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돈을 받고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건 사실 무료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유튜브 채널을 브랜딩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분은 김미경 강사분이신데요. 그 강사분도 이렇게 김미경 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브랜딩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공인중개사 분이세요. 다니쌤이라는 분인데 자기 이제 공인중개사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풀어내면서 마케팅 부분으로 꽤나 성공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약간 휴지기에 들어가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유튜버 중에서 땅크 부부라고 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편안하게 선보이는 그런 채널이 있었죠. 실제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떡상한 유튜버들은 제가 여기다 정리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뭐 입 짧은 햇님 씨 같은 경우도 실제 유튜버로 먹방을 찍으시는 분인데 TV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계시죠? 이분은 어떤가? 방방야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아, 네. 실제 70살이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시작하셨던 거는 실제 이제 나이에 치여가면서 일만 하고 사시다가 치매 위험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쁜 손녀딸이 이분의 이제 좀 말을 되게 잘하시나 봐요. 재밌게 말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미국의 그 CEO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실제 이제 미국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많은 CF도 찍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십니다. Okay, so we're gonna take you to meet Sunda Pichai. 얼마나 너무 그냥 좋기도 그냥 따님이.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 순간에. 그래고 이것은 Well, likewise. Our stories. 오늘은 그릇 쇼핑으로 갑니다. 나 솔직히 너희들 알다시피 나 그릇 엄청 많네. 아직도 마음이 젊은 거라 새거 사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릇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할머니 우리 집에는 숟가락이 없네. 그래서 내가 숟가락이 왜 없이야. 숟가락이 그냥 집이 천진데 숟가락은 다 살면 뭐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야? 직접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나 업소용인 줄 알았다고. 쇼핑한 게 마음이 설레네. 가서 또 이쁜 거 한번 사봐야지. 쇼핑하는 거라든지 영상 아, 이거 오늘 잘 나갔다. 너무 좋다, 올리고 기분이. 계신데 야, 지금 80이면 가서 가서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영상이 굉장히 고급 화질로 찍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한 기법이 들어가 보이나요? 네, 글씨 들어갔고요. 사진 장면을 편집하면 되고 장면과 장면이 넘어갈 때 심심하니까 그 효과만 설정 하시면 야, 진짜 안 해. 아, 청춘이야. 저번에 93살 먹은 그래서 실제 이런 유튜브 영상 채널 만드실 때 굉장히 내가 뭐 영상 편집을 잘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영상 장비도 굳이 굉장히 좋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좋으면 조금 더 깨끗한 화질 이런 걸로 나오긴 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영상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 대신에 이제 스토리가 좀 들어가게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요즘은 유튜브가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이분은 이제 백종원 씨, 그쵸?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요식 채널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뭐, 한 군데쯤은 아마 가서 드셔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분이 이제 만들었을 때 새마을식당 하나를 홍보하시거나 한신폭차 하나를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홍보함으로써 이 채널들을 잘 운영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라고 했을 때 내가 채널을 제대로 키우고 싶고 내가 어떤 쪽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만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채널에다가 어떤 그런 동영상들을 올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으면서 이 채널에 대해서 브랜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책을 내서 실제 이름을 알리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요즘의 퍼스널 브랜딩의 순서예요. 자, 그럼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퍼스널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인정받게끔 하는 거죠. 일단은 뭐 MC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시는 분, 일단 아마도 이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요. 아마 그렇죠? 강사라고 했을 땐 누가 떠오르세요? 김미경 씨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분이 떠오르시죠? 그렇게끔 하는 게, 그렇게 인정받게끔 하는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을 하고 브랜드에 대해 구축을 하고 확산하고 관리하는 이 절차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브랜드 탐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사랑받기까지의 긴 과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제품의 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점을 내세워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요즘의 시장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가치관이나 흥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콘텐츠가 무엇일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방향을 정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구체화가 되어 있다면 시장과 고객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해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싶은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나 자체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를 이제 보게 될 시장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경쟁자나 내 고객을 분석하고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른 데랑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브랜드 탐색 과정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탐색이 끝났다면은 이제 구축을 해주셔야겠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건데 브랜드의 이름이나 스토리, 슬로건, 로고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매체를 결정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쌓아 나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가치나 생각,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결국적으로는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땐 그 부분을 채워가는 모습을 만들면서 내 컨셉을 만들어 나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찍어봐도 괜찮긴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제 스토어를 만들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제 상점을 만드는 상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초보 셀러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물건을 파는 방법이랑 이런 걸 잘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체험기 형태로 해가지고 영상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좀 실패했더라.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브이로그 형태로 채워나가다 보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보고 동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채널을 키워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전문가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럼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그에 대해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얻을 거고 그에 대해 이제 구독도 하고 그 영상을 매주 챙겨보러 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요. 있어도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컨셉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걸 채워 나가는 쪽으로 이제 컨셉을 잡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있으면은 더 좋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를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나만의 컨셉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는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저의 어투라든지 생각해 보았을 때 제 말이 조금 뭐 빠르다라든지 아니면 좀 딱딱하다라든지 부드럽다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싶은 메이킹으로 이름이랑 키워드를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은 친절한 수정쌤이라는 플랫폼 채널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실상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그런 채널로 운영을 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강의하는 어떤 내용들을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찾아서 자기네가 이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컨텐츠를 꾸며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과 키워드로 내 플랫폼을 키워 나갈지 선정을 하시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채워 나가시면서 네이밍과 카피라이팅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구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일단 구축까지 했으면 그 브랜드가 제대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런 걸 브랜드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팬층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활용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채널에서 사람들을 끌어오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만 운영을 했을 때보단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블로그에다가도 올리고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들어가는 경로를 만들어 준다면 실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인스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유입률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또 많은 곳에서 나를 알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주방용품을 선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방용품을 쓰는 사람들이 나이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채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채널을 우리가 뚫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 채널에서 홍보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광고보다는 어떤 정보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전달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정보가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은 정말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퍼뜨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오르내리게 그게 정말로 정보로 판단이 돼서 사람들한테 알아서 퍼뜨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나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 브랜드를 알리는 이 과정이 브랜드 확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브랜드를 확산해서 많이 알리고 나선 이제 그만 손 놓으면 될까요? 아니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브랜드를 키워놨다면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선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관심 갖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좋아요 수라든지 그리고 댓글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내 그 컨텐츠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좀 싫어했네. 이런 부분이 괜찮네. 그러면 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담으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게 브랜드 관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점은 강화하시는 거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내가 제대로 키웠다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퍼스널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꾸준하게 창출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과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스스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한 예를 들었을 때요. 아까 김미경 강사 얘기했었으니까 그 강사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강사는 보통은 어떤 강사였냐면요. 기업체나 이런 데 나가서 출강을 하시는 그런 강사분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아니죠.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강사 설 자리가 없어졌었어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채널 그 전부터 좀 운영은 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MK대학이라던가 그 미경의 그 약자만 따서 그런 인생 대학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훨씬 더 향상이 되셨고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훨씬 높인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업그레이드 나가신다고 한다면 갑자기 닥쳐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높은 조회수들의 영상들은 실제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잠깐 저것도 들어가 볼 건데요.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여기 뜨는 창들이 여러분과 저랑은 달라요. 만약에 제가 주로 찾았던 건 이제 아이유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이유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아이브나 아이유와 같은 음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만 봤을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재테크나 이런 내용들도 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뽑아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엄마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임영웅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콘서트도 같이 가서 봤는데 임영웅에 대한 뉴스들 있죠.
막 그런 것들하고 또 주부다 보니까 이제 뭘 만들잖아요. 주로 이제 요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쫙 떠 있어요. 이렇게 알고리즘은 내가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이 돼서 나오는 필터 버블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추천 맞춤형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아요. 내가 뭔가를 궁금해서 적었다면 그것과 관련된 추천들이 요 앞쪽에 채워져서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영상을 찍어서 봤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러면 이 영상과 이제 관련된 또 내가 이제 많이 찾았던 것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옆에 이렇게 뜨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 구독자가 별로 없고 처음 만드는 채널이어도 만약에 이분이 이제 관심 갖는 영상을 올렸다면 내 채널에 있는 게시글이 같이 걸려져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루트다 보니 초반에 구독자 많이 늘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셔야 될 텐데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부터 따져본다면 알고리즘은 조회수와 시청시간으로 추천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한 동영상의 시청시간이 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오랫동안 봤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조회수와 시청시간을 가지고 좋은 영상인지 아닌지를 얘네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회수만 기준해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앞부분에 되게 누르고 싶어질 만한 그런 썸네일을 걸고 실제 그럼 눌렀다가 들어가서 A씨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즉 이용자의 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겠지만 이런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개되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이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 앱의 사용 시간이 압도적 1위인 유튜브라고 해서 다른 데 채널들이 아프리카 TV도 있고 네이버 TV도 있고 카카오 TV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튜브가 이만큼 많이 보더라 이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인데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의 제목과 그리고 상세 설명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의 시청 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추천 기준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영상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또한 알고리즘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영상을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싶다면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목과 상세 설명에 검색될 만한 키워드를 가능한 많이 넣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알고리즘이 파악하는 기본 원리. 세 번째로는 좋아요와 구독 있죠? 보통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요. 그죠?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채널의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높을수록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좋아요가 많다 또는 구독자 수가 많다. 어떤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채널이 되게 좋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추천을 해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독한 채널은 이용자의 홈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도 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는 그 이용자의 영상 시청 성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 같은 채널의 이전 영상 또는 그와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내가 좋아요를 눌렀던 영상 채널에서 만든 다른 영상들이 아까 그 추천 영상에 떠 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물론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보셨겠지만 알고리즘 자체에서 이렇게 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을 사실 많이 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업로드 빈도. 요거는 이제 내 채널의 콘텐츠를 홈화면에 노출시키고 싶을 때 이 경우인데요. 가급적이면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영상의 업로드 빈도가 높다면 그때 이제 시청자당 평균 조회수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주 시청자들이 영상을 몰아보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자주 업로드해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인데 조회수가 하락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채널 내에 내 영상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빈도를 낮춰서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위쪽만 일단 생각하자고요. 영상을 홈화면에 자주 노출시키고 싶다면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면 그 영상이 그 상대방의 그 추천 영상 부분에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 요렇게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페이지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튜브 용어 알아보기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만들 건 채널인데요. 채널이라는 건 유튜브에 올리는 나만의 동영상이나 좋아요를 누른 영상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하나의 공간을 채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채널 아이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튜브에 처음 채널을 개설한 후 생기는 프로필 사진을 채널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 운영자의 사진이나 보통은 로고를 넣어서 채널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쓰고 있어요. 말로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제 화면을 좀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 채널이에요. 네. 보시면 요게 이제 채널인데 저는 여기를 눌러보면요. 채널이 꽤 많아요. 이게 다 채널이에요. 즉 어떤 얘기냐면 채널이라는 건 내가 거의 무제한급으로 만들 수가 있다. 채널마다 사실 다른 내용들을 담아도 돼요. 왜냐면 이 채널에서 얘네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만약에 뭐 알쓸신잡이라고 지었으니까 뭐 유용한 어떤 상식 같은 걸 넣어도 되고요. 여기는 일상 이야기니까 제 일상 내용들을 넣어도 돼요. 그러면 요거 채널에 구독한 사람이 요 채널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알린다면 당연히 들어와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몰라요. 예, 그래서 채널은 내가 다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채널에 보면 요런 아이콘 있죠? 요게 이제 채널 아이콘, 프로필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저는 컴퓨터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 그림이 있는 것과 모니터 그림 있는 걸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채널 아이콘. 자, 그리고 채널 아트라는 거는 유튜브 채널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이미지인데요. 채널의 제목을 넣거나 채널의 주제를 넣어서 채널을 소개하는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일단 잠깐 보자면 여기다가는 제가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이렇게 넣는데 이 부분에 제 얼굴 사진도 넣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인터넷 사진, 예, 노트북 사진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게 채널의 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채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꾸며놨네요. 여기는 이렇게 꾸몄죠? 예, 알기 쉬운 뭐 IT 상식 이런 식으로 채널마다 내가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서 꾸며놓을 수 있는 게 채널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채널의 제목을 이렇게 넣거나 채널의 주제를 넣어서 소개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썸네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상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해요. 다시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채널로 잠깐 가서 보면은 이런 여기 이런 그림들 있죠. 요 앞에 있는 요런 여기 보면은 뭐 한글 문서재생에서 이렇게 만든 겨울방학?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이 다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제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의 썸네일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놨죠. 막 화내고 있고 이쪽은 눈치 보고 있고 가방 들어주던 남편 어디 갔나 이러면서 해놓으니까 궁금하니까 눌러보게끔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검색을 안 해도 저랑 이제 관련된 영상이라 이렇게 뜨죠. 요즘 보니까 무슨 집 막내 아들? 예, 되게 좀 재밌어서 조금 요즘 보고 있는데요. 예. 네, 거기 있는 영상이 이렇게 뜬 거예요. 그쵸? 근데 뭔가 또 확 끌리니까 다른 것들보다 아마 요걸 눌러서 볼 확률이 높겠죠. 요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썸네일. 그리고 ASMR이라는 건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 조용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먹는 소리라든지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지 비가 오는 소리라든지 이렇게 뇌를 자극시켜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쾌락을 유도하는 소리를 촬영한 것을 ASMR이라고 합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친 말인데요.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촬영한 것을 브이로그라고 하고 있어요. 특정한 주제 없이 자연스러운 생활상을 꼼꼼하게 틈틈이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이 브이로그예요. 보니까 생활할 때 이제 보면은 뭐 어디 쇼핑하는 그런 쇼핑 그 길을 브이로그로 하기도 하고 여행 가서 촬영한 어떤 영상 같은 거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브이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박싱은 박스에서 꺼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제품의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보통 이제 신제품을 개봉해서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직접 사서 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사람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죠. 하울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개인이 쇼핑한 물건들을 펼쳐놓고 소개하는 영상을 하울이라고 해요. 주로는 명품처럼 비싼 물건들을 사서 소개하는 영상이고, 얘랑 약간은 좀 비슷한 부분은 얘는 이제 새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이라면 요것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내가 이제 쇼핑한 물건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의 차이점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커버 영상. 요즘 노래 쪽은 되게 많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나 춤을 개인 취향에 맞춰서 다른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들을 커버 영상이라고 하는데, 뭐 무명 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도 커버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가수의 춤을 따라서 추잖아요. 그런 걸 올리는 영상도 커버 영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 용어들에 대해서 8페이지에 있는 건 쫙 보았고요. 9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는 뭐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살짝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챕터 2의 유튜브에 로그인하고 구석구석 살펴보기 라는 부분을 보자면 여기는 이제 구글에 가입하고 유튜브에 로그인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실제로 유튜브는요, 구글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에 아이디가 없다면 만드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15페이지가 지금 제가 PPT에 띄워놓은 부분과 같은 부분이니까 참고로 같이 보죠. 자, 유튜브의 상단 영역 살펴보기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요 누워있는 석삼자 버튼, 요거를 햄버거 버튼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얘가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튜브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가 숨어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혹시 화면에 유튜브 띄워놓으신 분은 직접 눌러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자, 이게 메뉴예요. 그래서 유튜브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가 숨어있는 아이콘으로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고 다시 클릭하면 숨겨져요. 자, 위쪽에 유튜브 KR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유튜브 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 보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고 싶을 땐 이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의 첫 화면으로 다시 빠져나온다 라는 거고요. 옆에 여기 검색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검색바. 그쵸?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 중에서 원하는 주제의 영상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검색창이에요. 아마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니까. 자, 그 옆에 보시면 여기 비디오 모양의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만들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제작해서 편집한 영상이나 아니면 내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싶을 때, 스트리밍이 뭐냐면 실시간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기 이제 웹캠도 있겠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하겠다면 이걸 눌러서 시작하는 거고요. 아마도 채널이 열려 있을 때 게시물 작성은 떠 있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을 때 이제 게시물 작성이 뜨는데, 어떤 내가 영상을 찍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고 게시물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영상에 대해 올린다면 다음 어떤 영상은 무엇으로 올리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설문을 받고 싶거나 할 땐 이런 게시물 작성으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바로 생겨 있진 않을 거고 2개 버튼은 있을 거예요. 자, 그 옆에 종 모양, 얘는 알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알림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좋은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눌러서 봤던 영상들의 맞춤 영상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요. 자, 그 옆에 있는 요 버튼, 요거는 뭐냐? 요거는 눌렀을 때 내 채널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거나, 아까처럼 계정을 전환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싶을 때 로그아웃을 하거나, 이때 요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유튜브 앱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5번 내용은 없죠? 네, 요거는 원래 유료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을 얘네가 만들어 놨었는데 얼마 전부터 사라졌어서 지금은 아마 안 보일 거고, 사실 중요치는 않아서 네, 이런 메뉴가 있더라. 그리고 6번 설정이라는 부분은 여기 유튜브 가보면 밑에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정으로 가보았을 때 내 채널에 대한 상태 기능도 볼 수가 있고, 재생이라든지 이런 고급 설정 같은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설정란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아까 지금 로그인 했으니까 여기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넘겨서 16페이지. 이번엔 유튜브의 주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이 메뉴를 눌렀을 때 뜨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홈은 똑같아요. 유튜브의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으로 여기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맞춤 영상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인기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은 여기서는 사라져서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재생 목록이고, 요 밑에 인기 급상승이라고 탐색이 보이죠. 자, 요거는 유튜브의 시청자들을 분석해서 조회수 증가가 많이 됐거나 조회가 발생한 지역들을 분석하고 업데이트해서 화제 영상으로 선정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최신 인기 급상승한 거, 또는 음악에 대한 거, 게임에 대한 거, 영화에 대한 것들을 보는 그런 메뉴인데 사실 많이 눌러보게 되진 않죠? 자, 뭐 구독, 보관함, 시청 기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보관함이라는 부분에서는요, 내가 이제 보관 기록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제가 눌러본 것들, 그죠? 구독은 이제 구독해서 보는 것들, 그리고 보관함은 내가 보관함에 넣어놓고 나중에 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17페이지의 유튜브 재생화면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열어놓고, 시린님.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표시, 요건 이제 자막을 뜻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한 제작자가 추가한 자막과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한 동영상에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 자막이라고 합니다. 얘가 아까 시린이라고 광고에서 얘기했던 시린이라는 자막이 뜬 거 보이죠? 자, 여기 설정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메뉴들이 떠요. 멈춰놔서 그런가 보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치아 표면의 미세 손상. 광고라서 그럼 그런 솔루션은 거예요. 잠깐만요. 바로 시린메드. 채워주고 감싸주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시청하다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을 때 설정하는 게 구독이죠. 그리고 알림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구독을 신청한 후에 채널에 새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영상에 대해 업데이트와 기타 영상과 관련된 변경 내용을
구독자들에게 빠르게 알려주게끔 하는 기능이 알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 시청 기록이라는 메뉴인데요. 시청 기록은 내가 이전에 봤던 거를 급해서 창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시청했던 목록을 확인할 때 시청 기록을 누르면 내가 바로 전에 닫았던 그 화면도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눌러볼 것 같죠? 저는 꽤 많이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 그거 화면을 보다가 그냥 닫아버릴 때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전에서 이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시청 기록에서 찾아서 보면 되니까. 자, 검색 기록이라는 거는 검색했던 것들이 검색어별로 날짜별로 나타나는 게 검색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어 오른쪽에 있는 검색 기록에서 만약 내가 검색 기록 남아있는 게 싫으면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댓글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 댓글이라는 부분은 영상을 시청하다가 입력한 댓글이나 답글의 내용이 표시되는 공간을 댓글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영상에다가 이미지나 설문조사와 같은 게시물 업로드 활동을 하는 그런 관리하는 공간을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이거는 게시판이 있을 때 게시물 업로드가 가능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실시간 채팅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진행하면서 채팅한 활동을 관리하는 공간을 실시간 채팅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 아까 시청 기록 보관함 있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기록이죠. 최근에 이제 시청 기록, 나중에 볼 영상, 재생 목록, 좋아요 표시한 영상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이런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고, 시청 기록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시청했대요. 네, 이런 거 눌러서 봤나 봐요. 네, 그리고 요거를 내가 없애고 싶으면 시청 기록 지우기가 있고, 그리고 댓글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네, 유튜브에 어떤 댓글 보는 거, 내가 이제 달았던 댓글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활동 사항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실시간 채팅은 저도 일단 굳이 여기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채팅은 남아있는 게 없을 거라 여기까지 일단 생략. 자, 시청 기록 보는 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넘겨서 유튜브에 영상 검색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챕터 4로 넘어가서 유튜브의 영상 검색 방법 알아보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검색 필터를 알고 계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25페이지인데 간식 만들기라고 쳤네요. 그럼 제가 여기 검색에다가 간식 만들기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간식 만들기가 찾아져요.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뽑고자 할 때는 필터를 열어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지난 1시간 안에 올린 거 또는 오늘 안에 올린 간식 만들기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오늘 안에 올린 간식 만들기들만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길이가 4분 미만의 것들만 볼래, 또는 뭐 내가 만약에 평점 순으로 정렬해서 업로드 날짜 순으로 정렬해서 조회수 순으로 정렬해서 볼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검색 조건에 따라서 맞춤 데이터들을 뽑아서 볼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식 만들기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필터 뽑아서 한번 눌러봤어요? 빠르게 눌러보고 26페이지 하려고. 네, 설명 금방 할게요. 쉬는 시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금방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간식 만들기를 아까 찾아보셨죠? 그러면 어떤 동영상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눌러서 보시면 13월에 이런 다시 식으로 만나자. 광고가 잠시 나오고, 세금은 돌아오는 거야. 든든으로 이 굴렸더니 밑에 보면은 연말정산 환급까지. 댓글 추가 13월에 있어요. 연금 테크.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뜬뜬.
자, 좋아요는 이거 누르시면 되고 이거 영상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는 공유 누르시면 되겠죠? 자, 댓글 추가해. 고구마 스틱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웃고 댓글을 엔터. 뭐 잘 보고 갑니다 적었어요. 댓글 이제 누르면 그렇죠, 남죠. IP 주소라기보다는 내 채널명으로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몇 초 전에, 며칠 전에 눌렀다 이렇게 달 수가 있고, 이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댓글에 대한 답글도 달 수가 있어요. 검색된 결과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색하는 방법이 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현재는 간식 만들기라고 치고 엔터를 쳤을 땐 간식 만들기와 관련된 영상의 목록 전부가 나타났을 건데요. 그 중에서 치즈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할 때 간식 만들기 띄고 빼기 치즈. 그러면 간식 만들기 중에 치즈는 빠진 채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검색을 할 때 이렇게 기본 검색 명령어를 추가해서 더 정확하게 뽑아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빼기 기호는 특정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게 되면 검색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명령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에다가 지정한 날짜 숫자 부분에 결과값을 보여주는 명령이 여기서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2016.2017 이렇게 적으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올라온 영상만 보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숫자나 날짜를 적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만 찾는다, 이런 명령어도 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정확한 검색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설명드렸고요. 스텝 3에 있는 크리에이트 커먼즈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가 영상을 올린 것들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설정을 해놓으면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퍼가도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는 내 영상을 펴갈 때 그에 대해 이제 저작권은 내가 소유한 상태로 다시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리메이크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해요. 자, 넘겨서 보시면은 28페이지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요. 우리가 요거 영상은 이렇게 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필터에서 뽑아 볼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눌러서 본 경우일 텐데,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검색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 영상을 눌러서 보시면, 소리는 잠깐 없애고, 이런 영상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라이센스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센스 재사용 허용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라이센스를 표시를 해 놓았다라는 건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크리에이터가 이 저작권을, 이 작품을 다시 사용해서 꾸밀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넘겨서 31페이지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또는 창조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영상에 들어가는 글 자체나 이미지, 영상과 같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보통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게 공유로 풀어놓은 저작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나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들을 말해요. 여기 여러 가지 공유마당, 공공누리, 그리고 유로피아나, 그리고 뭐 무료 공유 사이트인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프리픽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마당이라는 곳은요, 그냥 네이버에다 쳐도 나와요. 네이버에다가 공유마당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무료 폰트나 음악을 받을 수 있는 공유마당이란 사이트로 들어와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공유마당 사이트가 나올 거고, 여기다가 내가 공유받을 저작물을 검색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김치라고 적었다. 그럼 김치에 관련된 사진이나 아니면 미술, 음악, 김치찌개 효과도 들어있네요. 네, 뭐 어문, 김치 단어 들어간 어문 글씨들 있죠? 그리고 영상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CC 바이 있죠? 아까 커먼 크리에이티브. 이거는 우리가 쓰려면 얼마든지 써도 되는 저작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작자의 그 이용 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한 후에 저작물을 다운받아서 내가 재편집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공유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유마당 봤으니까 이번엔 공공누리로 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마당과 같이 이렇게 저작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겨울 적어볼까요? 제가 키워드는 아무거나 적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키워드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겨울에 관한 이미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작물, 즉 글씨 있죠. 이런 저작물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돼 있고, 오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을 퍼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진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열어서 보고 이 사진을 저작물을 다운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유 저작물들을 내가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 유로피아나. 여기도 공유마당 연계 사이트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 저작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외국 사이트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유로피아나라는 공유마당의 저작 프로젝트가 있더라. 참고로 이런 데가 있고 내가 여기서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 외국 사이트니까 좀 저는 보기가 싫어서 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외국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네. 어쨌든 번역 들어가서 보면은 아마 다 번역돼서 나오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자, 일단 이렇게 세 군데 설명드렸고 넘겨서 32페이지에는 픽사베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영상이든 이미지 같은 걸 공유 저작물을 받는 데라면 여기는 이제 이미지를 공유받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그냥 네이버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적으시면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검색하고 엔터 치면 되는데 얘가 좋은 점은 한국어로 적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겨울이라고 제가 적고 엔터를 치면은
겨울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건 무료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이미지부터가 무료 이미지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받아오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하실 테고, 옆에 여기 프리 다운로드 보이죠?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인증 한번 거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봇 인증조차 싫다라고 한다면 일단 받으면 받아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로봇 인증을 받기 싫다라고 한다면 아예 여기 회원가입해서 받으면 돼요. 회원가입은 무료로 하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은 로봇 인증 없이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런 이미지를 올려놓는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을 픽사베이라고 해요. 한번 이미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고 다운도 한번 받아볼까요? 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한번 받고 언스플래시 프리픽 그리고 음악 받는 사이트도 간단히 안내를 드려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벡터 아이콘이나 스티커를 받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이렇게 적고 보면은 음식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쓴다든지, 예, 어떤 뭐 PPT라고 한다면 파워포인트 만들 때 약간의 어떤 아이콘 느낌으로 만들 때 쓰실 수도 있어서 이 사이트는 사무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자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죠? 다운받는 방법도 그냥 클릭해서 PNG 파일을 받으면 돼요. 여기 밑에 무료 다운로드 있어요. 이런 버전, 그리고 이런 버전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놓고 PNG로 받으시면 돼서, 예, 파워포인트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이런 거 디자인할 때도 꽤 많이 씁니다. 뭐 SNS 이렇게 쳐보면 SNS 아이콘들도 이렇게 보여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그죠? 그래서 이 아이콘들 일일이 만들거나 다운받기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더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인데 한글로 뭐라고 쳐야 딱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은 아이콘 다운로드해서 중간에 있는 요걸 치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 이름은 원래 플래티콘이라고 해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플래티콘이라고 치면 나오기는 할 텐데 웹사이트를 다 치기 싫기도 하고 해서 그냥 아이콘 다운로드해서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 픽사베이 아까 했으니까 언스플래시. 언스플래시는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가 한글로 적으면 안 돼요. 여기는 영문으로 적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적어보면은 픽사베이보다 보면요 더 화질이 좋고 이쁘기는 해요. 언스플래시 플러스 요거는 이제 돈 드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약간 더 서양적인 느낌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느낌의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이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에 다운로드 프리라는 부분을 누르면 원본 사이즈로 받아지지만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스몰, 미디움, 라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정도로 받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료이면서도 화질이 좋은, 그러니까는 내가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왜냐하면 이미지를 실제 살려면 돈이 꽤 많이 드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찍기에도 내가 퀄리티가 좋게 찍기가 힘들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뭐 더군다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아신다면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편집하기가.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도 소개를 해보자면 프리픽은 벡터 아이콘이나 이런 아이콘을 가져오기 좋은 곳인데요. 아마도 프리픽도 많이 쓰시겠지만 아까 플렉시티콘 있죠? 거기를 더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푸드라고 적으면 관련된 이런 이미지들이 역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얘는 이미지 한 개 한 개만 따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의 그림을 아예 다운을 받으면서 압축 파일로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아신다면 좀 더 활용이 좋을 거예요. 사진은 뭐 그냥 사진 받으면 되는데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다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zip 파일로 묶어주고 받았을 때 압축을 풀어 들어가면 이렇게 JPG 파일과 EPS를 줘요. 그럼 여기서 이거 이제 통째로 있으니까 내가 하나를 뜯어내려면 다른 툴을 좀 알아야 되죠. 물론 우리 과정에서도 이미지 편집 툴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잘라다가 가져올 수는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 프리픽까지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스튜디오 무료 음악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올린다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아무 노래나 넣게 되면은 저작권이 당연히 그 노래의 저작권자한테 넘어가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다라고 하고 뜨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음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작권이 무료로 풀려져 있는 음악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무료 음악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유튜브에 있어요. 잠시 유튜브로 갈게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위쪽에 채널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밑으로 쭉 내려서 오디오 보관함이란 데가 왼쪽 하단쯤에 있을 거예요. 아직 여기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들여다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잠깐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음악들은 다 무료 음악이에요. 게다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가 괜찮아요. 쓸만해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음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고르기 힘드니까 만약에 음악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무료 음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기다 검색을 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 필터링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필터링을 하겠죠. 장르가 나는 이제 좀 어린이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장르 어린이로 놓고 분위기는 행복한 분위기 막 펑키하거나 행복한 분위기 막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은 들어보면 밝고 펑키해지죠? 행복해요. 이런 음악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내가 어떤 음악을 넣고자 할 때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얘네들은 무료 음악들이고 내가 얼마든지 갖다 써도 저작권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음악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영상에 집어넣으면은 되게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널이 있어야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벤사운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도 외국 사이트라서 예, 무료 음악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비디오를 위한 무료 음악해서 다른 무료 음악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쓸만한 음악이다 싶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무료 음악들이라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다면 들어보시고 괜찮은 음악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뮤팟. 유료 음악도 팔다 보니까 타임 세일 이렇게 떴는데 잠깐 닫기 누르고 여기도 보시면은 배경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템플릿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료 음악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유료 음악도 있기도 하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금이라고 하죠. 그 유튜브에다가 깔아 넣는 음악을 부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악이나 효과음을 받으실 때 활용하시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떤 대사를 적을 때 그 대사에 폰트를 이쁜 걸 받아서 쓰고 싶다면 상업적인 폰트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인 눈누라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눌러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냥 네이버에다 눈누 치면 들어와져요. 자, 여기 보시면 추천 폰트에서 다양한 폰트들이 보이는데요. 마음에 드는 폰트는 클릭해서 적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안성탕면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적어보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얘를 눌러봤을 때 광고는 닫고요. 이 글씨 폰트를 다운받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각각 사이트마다 다르긴 할 건데요. 얼마 전에 안성탕면체를 안성탕면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밑으로 쭉 내려서 마음에 든다 하면은 어우 정신사나워. 여기서 이제 안성탕면체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TTF가 윈도우용이고요. 맥용이 OTF니까 내 운영 취지에 맞는 걸로 다운받아서 뭐 예를 들어 뭐 포토샵에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러다가 쓴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미지 글자를 딩백 글자라고 하는데 그거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눌러서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도 내가 원하는 폰트를 다운받아서 미리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내가 이제 영상 제작하고 편집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은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들어가셔서 필요한 음악이라든지 필요한 폰트들은 다운로드를 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책에는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39페이지에 벤사운드와 뮤팟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운로드 받는 부분에서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 분 일단 질문을 받고요. 특별히 없다면 제 저작권 부분에 아까 질문 있었던 사이트 한 개만 더 넣어놓고 설명 계속 할게요. 아이콘이니까 이쪽에 넣어야겠죠?
플래티콘? 예, 뭐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죠? 이거를 제가 여기다 모아놓는 이유가요. 어차피 요거 PPT 파일은 제가 오늘 끝나고 저희 톡방 만들어서 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실 수 있게 그냥 모아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가 아니죠. 페이지는 저희는 41페이지. 컴퓨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웬만해선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선으로 옮길 수 있는 샌드 애니웨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마케팅 과정 설명할 때 항상 설명을 먼저 하는 내용이라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내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시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여기까지가 되면 이거 아니면 앞에 것만 해볼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 볼 건데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캔버스가 알약 만든 사이트에서 만든 게 미리 캔버스인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간단하게 편집을 하실 때 활용하시기 좋은 사이트가 미리 캔버스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채널 아트나 아니면 어떤 로고라든지 썸네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채널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혹시 1번 모르시는 분을 한번 체크해보죠.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사진이나 동영상 옮기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모르는 분이 있겠죠? 예,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